반갑습니다.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저기 11층에 사시다가 오늘 갑자기 또 일주일 전에 장소가 바뀌었다며요. 열악한 환경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뭔가 배울 수 있고 뭔가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이 서울 근처에서 세미나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저 속리산,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마치고 세미나를 오라는데 속리산이에요. 그럼 토요일 날 여기 오는데 좀 막혔죠, 그죠? 속리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 속리산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달은 금산으로 오라 그러더라고. 충청도 금산으로. 그 금산까지 갔어요. 저희들은 차 몰고. 그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왜 이렇게 멀지? 투덜거리기는커녕 너무 좋다. 우리가 정말 미래를 위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곳이 너무 좋다.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거예요. 제가 약간 까맣죠, 그죠? 예. 이게 두바이의 태양 아래서 한 40도 되는 데서 약간 사막에서 이렇게 약간 태웠고, 그리고 그 며칠 전에는 세이셀 공화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이셀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없죠, 그죠? 저도 이번 여행 가면 처음 알았어요. 그런 곳이 있다는 걸. 그래서 두바이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그 지중해인가? 그니까 인도양인가? 그 바다 한가운데 섬이 있는데 그게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인구는 해봤자 한 10만 명 정도 채밖에 안 되는데, 그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그런 휴양 국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또 가가지고 그 세이셀이라는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또 약간 그 아프리카 태양에서 좀 굽고, 그리고 또 거기 가기 전에는 우리가 그 이태리 밀라노라고 아시죠? 밀라노에 가가지고 또 조금 쇼핑을 하다가, 그리고 이태리 그 지중해 연안, 여러분 리베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리베라 호텔이다. 그 리베라가 그 유럽에서는 리비에라라고 그래요. 리비에라. 저는 리베라 사실 그 뜻을 알아볼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게 연안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연안. 그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바닷가에 이렇게 쭉 이렇게 걸쳐 있는 도시들, 그 연안인데, 그걸 이제 우리 영어 발음으로 리베라라 그러고 그 이태리 발음으로 리비에라. 그래서 그 지중해 연안 도시 중에서 그 포르토피뇨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왜냐하면 이 포르토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항구라는 뜻이고, 포트. 근데 그 이태리 발음을 포르토, 피노, 그 피노항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항이 있더라고요. 그 항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 본사에서 주최하는 그 전 세계 파운더스 카운슬 미팅이라고 있어요. 이게 파운더스가 뭐예요? 창업자잖아요. 창업자. 그래서 이 아메를 창업한 사람들이 리치 디보스, 제이 반 엔델이라는 그 두 분이 창업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기를 아메 사업은 리치와 제이 우리 둘이 창업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파트너인 우리 ABO들, 그 아메 비즈니스 오너들, 이 ABO들과 함께 한 것이다. 그래서 ABO의 리더인 탑 리더들은 바로 창업자다. 그래서 전 세계 창업자로 인정하는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40조. 중국이 엄청 크죠, 그죠? 원래 인구가 공식 인구가 13억이고 비공식까지 합치면 15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중국이 이제 아메가 우리나라보다 한 4년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중국 아메가. 그래서 중국에서 40조, 그래서 전 세계 94조의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가 이번 포르토피노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정말 또 우리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축하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또 우리 브리핑을 듣고 또 우리 의견을 또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세이셀 공화국 가가지고 쉬고, 또 두바이에 가가지고 또 정말 전 세계 금융, 경제, 물류의 허브죠, 그죠? 두바이가. 그런 두바이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방향에 대해서 좀 구상하는 그런 아주 멋진 시간을 제가 한 12일 동안 그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12일 여행하고 와가지고 오늘 첫 강의입니다, 제가. 이게 이 첫 강의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이 특징이. 그쵸?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이제, 그, 학생 때, 대학교, 서울에서 제가 흑석동에서 대학교를 다녔어요. 흑석동 하면 생각나는 대학교가 어디예요? 예. 제가 거기 높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중간되는 그 중앙대학교에 제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원래 성격이 좀 소극적입니다. 마이크 잡으면 다 이제 적극적인 줄 아는데, 제가 암의 이야기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암의 이야기만 남 앞에서 하지 다른 이야기는 절대로 남 앞에 쓰질 않습니다. 제가 써본 적도 없고 설 수 있는 재능도 없고, 그러니까 마이크 저는
드는 게 유일하게 이게 암이 강의 때만 듭니다. 노래방도 안 갑니다, 저는.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도 쑥스러워서 잘 안 합니다. 노래도 잘 못할 뿐더러. 근데 왜 노래 잘 못해도 막 씩씩하게 잘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창피합니다. 그냥 성격상.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앞에서 나서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삼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이 25살에 1학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1학년인데 좀 안 맞잖아요. 이렇게 다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들어왔잖아, 1학년들. 근데 제가 예비역으로 이제 딱 들어왔는데 예비역 중에서도 삼수한 예비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되게 많으니까 막 주위에서 막 형, 선배, 과대표예요, 과대표 해가지고 제가 얼떨결에 과대표가 됐어요. 진짜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87학번인데, 원래 지금 졸업은 81학번으로 졸업했어요, 제가. 81학번으로 졸업했는데, 이제 87학번으로 들어간 거죠. 재수 삼수하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막 그 동생 같은 애들이 막 하라니까 처음에 뭐 거절도 못하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과대표라는 게 해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자리더라고, 그게. 대표라는 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유신 정권 막 이렇게 막 끝나가지고 좀 이렇게 데모 한창 할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막 총학생에서 과대표들 모이라는 거예요. 모였는데 이번 투쟁을 위해서 삭발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 과대표 뭐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지만은 네가 왜 삭발을 해야 되냐고. 나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머리 길러본 적이 없다고. 우리 때는 중학교 때 빡빡했죠. 고등학교 때는 입으로 약간 길었죠. 그죠. 대학교 가기 전에 좀 군대 와가지고 3년 30개월 동안 계속 바로 가고 있었죠.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좀 길렀는데 그걸 빡빡 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팅 딱 끝나고 와가지고 제 총무가 있었습니다. 그 총무한테 야 네가 과대표해라. 그래서 원래 과대표만 맡으면 한 학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근데 제가 반 학기하고 총무한테 과대표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너무 싫어가지고, 대표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대표로서 얻는, 이렇게 앞에서 가지고 얻는 명예나, 이렇게 자부심보다는요, 그 불편함을 훨씬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많이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도 성공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지금도 엘리베이터 타면요, 누가 중간에 또 탈까봐 마음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딱 타는 순간부터 무슨 짓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마음이 불편해.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 타고 어디 운전하고 가다가도 길 모르면은 갑자기 신호등 서 있는데 그런 경우 없어요? 뭐가 앞에 보고 있는데 뭔가 옆에서 휙휙거리는 거 딱 보면은 저 옆에 있는 차가 막 내려가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내리면 상현동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예, 상현동요? 저 따라오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사람 원하는 데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성격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 차는 내비게이션에 3대가 붙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하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처음부터 이런 자리에 써가지고 마이크 들고 유창하게 강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고 정말 제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처음에 삼성을 들어갔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삼성을 들어갔다가 한 1년 정도 근무 안 하고 바로 이제 쌍용 자동차로 옮겨가지고 그 쌍용 자동차 시험연구실 진동소음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참 회사생활 재밌게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부장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 아시는 그 김종규라는 부장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한테 사장님이죠. 저한테 부장님이에요. 그 김종규 부장님이 저한테 암을 전해가지고 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암이 할까? 이 사람이 80년대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느라고 카메라 출동을 못 봐가지고 피라밋인지 모르고 끌려 들어갔구나 이 생각하면서 굉장히 막 기분 더럽게 처음에 그 암의 일을 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멋있는 장소에서 암의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고요. 이상한 친구 복덕방에다가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저는 지금 그 복덕방 그 풍경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막 내자 소파 다 찢어진 거에다가 막 벽에는 동양화도 아닌 것이 서양화도 아닌 것이 이상한 게 붙어있고 10월달밖에 안 됐는데 난로가 벌써 연탄 떼고 있고 하여튼 이상한 그런 분위기. 그 그림이요 벽에 걸려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얹혀져 있었어요, 그냥. 예. 그런 이상한 분위기에서 저를 앉혀놓고 디시드랍스 막 비비면서 그 부장님이 그 대단한 박사님이 제가 처음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암의 일을 내 거다. 너무 대단한 사업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미팅을 몇 번 와가지고 그 우리 김종규 사장님의 그 포카페이스를 한 온화한 미소로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올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꼭 가야 되겠구나, 이거. 이 사람은 포기를 모르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제가 미팅에 따라 나왔는데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는데 딱 30분 지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하고 딱 다른 걸 제가 바로 느낀 거예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서울 신촌역 앞에 있는 피라미드 한 데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다르면서 뭔가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SP, 지금은 뭐 여러분들 SPGP 이런 게 목표고 또 그렇게 돼 있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도 처음에 설명 딱 듣는데 하여튼 그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은 안 되지만은 느낌은 오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금방 돈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설명대로. 하지만은 내가 쌍용 다니면서 어차피 월급 받고 먹고는 사는데 직장인은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확 와닿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야, 내가 쌍용 다니면서 부업으로 해가지고 내가 쌍용은 길어야 50인데 50 안에 한 월급만큼만 나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절실하게 저한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결단을 딱 내리게 된 거예요. 그게 1993년도 10월 말이었어요. 10월 말. 이제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한 거는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메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처럼 뭐 전 세계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 제가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가 100명도 안 되잖아요, 전 세계에. 근데 그걸 제가 10년 이상 하고 있어요. 10년 전부터 지금 그 멤버가 돼가지고 계속 전 세계, 매년 전 세계에 막 정말 우리가 아메를 안 하면 정말 평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을 이렇게 여행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갔던 뭐 포르토피뇨 그 항구에 있는 그 항구 바로 앞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요, 감히 우리가 돈 내고 잘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두바이 갔는데도 두바이에 이제 파크 하얏트 호텔에 묵었어요. 여러분 하얏트 호텔은 하나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죠? 대부분 하얏트 호텔은 다 아시죠? 근데 하얏트 호텔이 4단계를 나눠져요. 그러니까 제일 큰 호텔이 제일 레벨이 높은 게 파크 하얏트예요. 그 다음에 그랜드 하얏트고, 그 다음에 리젠시예요. 그 다음에 그냥 하얏트예요. 그러니까 파크 하얏트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정말 부유한 사람이 가는 곳이죠. 근데 우리가 첫날 가서 밥을 딱 먹고 있는데 그 하얏트 호텔에 종업원이 딱 왔는데 한국 여자예요. 한국에서 오셨냐고. 그렇다니까 자기가 몇 년 동안 여기서 근무했는데 단체로 한국 사람 온 건 처음이래요. 여기에. 이 호텔은 단체로 안 온대요. 그렇게 올 수 있는 호텔이 아니에요. 너무 비싸대요. 자기가 종업원이지만 봐도 너무 비싸대요. 근데 그런 호텔에 우리가 묵어요. 그러니까 이런 멋진 호사스러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 있는지는 아시죠? 저는 아메 시작할 때요, 퍼스트 클래스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정말. 근데 제가 아메 하기 전에는요, 비행기를 딱 한 번 타봤는데 언제 타봤겠어요? 예, 제주도 갈 때. 그거 한 번, 3등석 한번 타본 거 외에는 제가 아메 하기 전에 비행기 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메라는 걸 통해가지고 제가 퍼스트 클래스를 몇 번 탔나 대충 보니까요, 한 100번 이상 탔더라고요. 퍼스트 클래스만. 퍼스트 클래스도 그냥 퍼스트 클래스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요즘은 뭐 프레스티지가 아니고, 뭐라 그러더라? 이름도 되게 길어요, 퍼스트 클래스도. 이 급이 달라요. 이번에 저희들이 갈 때 A380, 새로 나온 A380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갔거든요. 그 슬리퍼리 시트라 그래가지고, 누르면 시트가 쫙 깔려가지고 완전 딱 누워요. 그러면 개인 TV에 모든 게 다, 개인 냉장고까지 막 붙어있고 막 이래요. 그런 퍼스트 클래스는 미국 한번 갔다 오면 보통 한 1,500만 원 정도. 비행기 타는 비용만. 그렇게 하는 거. 하나 해요. 그러니까 1등, 3등석의 2배가 이코노미스트 비즈니스 클래스고, 비즈니스의 2배가 퍼스트 클래스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아니에요. 3등석의 2배가 비즈니스를 맞고요. 비즈니스의 한 4배가 퍼스트 클래스예요. 가격이. 그렇게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퍼스트 클래스 만들겠죠. 그 비행기 좁은데. 그 좌석을 넓게 배분하는 거예요. 왜? 비즈니스 4개 넣는 거하고 똑같으면은 그 퍼스트 말을 만들겠어요. 6개 이상의 돈이 뽑아지니까 그걸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까다로운 손님들, 스튜어디스들 같은 경우도 서빙할 때 퍼스트 클래스 불만이 나오면요. 바로 잘리는 거예요. 바로 강등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불만이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서비스가 무릎 꿇고 막 와가지고 막 이 서빙해요. 진짜. 거짓말 안 해요. 아마 여기 스튜어디스 출신이 있으시면은 저 표현은 부족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좀 엄청 긴장하고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도저히 암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받아볼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포르토피뇨에서
뭐 여러 미팅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미팅 하나는 이번에 이제 아티스트리 모델이 바뀌어요. 테레사 팔머라고 이번에 이제 여러분 원 바디스라는 영화 있어요. 좀비 나오는 영화, 헐리우드 영화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호주 출신의 여배우인데 잘 모르죠. 근데 굉장히 지금 헐리우드에서는 막 뜨고 있는 배우예요. 이분을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모델로 정한 거예요. 아티스트 모델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 얼굴도 예쁘지만은 마음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지중해 온 거예요. 이태리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미팅하면서 사진 다 찍어줬어요, 일일이. 그러니까 막 헐리우드에서 비싼 배우가 우리 94조를 전부 다 막 친구처럼 이렇게 하면서 다 사진을 찍어주는데, 야, 우리가 이런 사람인가? 우리가 있는데 이게 헐리우드의 스타가 와가지고 우리가 사진 찍어주면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카카오 스토리 한번 돌아보시면은 제가 찍어놓은 거 올려놓은 거 있어요. 아주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예. 농담 아니에요. 사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헛소리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초반부터 헛소리 할 생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정말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OM 처음에 딱 들을 때, 그래. 정말 내가 쌍용다리면서 뭔가 지금 미래 보장은 안 되니까 정말 월급 70만 원 정도만 암에서 나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거든요, 저는요. 근데 지금 제가 살아가는 모습, 벌써 그냥 한 번 제가 이번에 이태리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또 우리가 이제 내년 이 미팅은 또 뉴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몬테카를로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랑스 니스 옆에 있는데. 네. 어차피 둘 다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암이 하면서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냐면요, 그런 곳에 가도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인지 잘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 꿈속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포르토피노 항에서 멋진 해산물 요리를 먹고 정말 헐리우드 스타와 같이 사진을 찍고 같이 미팅을 하고 전 세계 정말 아미 탑 리더들과 교류하면서 내가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서 살아갈 거라는 건 꿈도 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거를 다이아몬드 된 건 지금 15년이 넘었지만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로서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것도 지금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떠냐는 거예요. 앞으로 나머지 인생 더 나아지면 더 나아졌지? 그죠? 더 어려워질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사장님, 암에 그만두세요. 그만둬요? 이 암은요, 시작은 내 의지로 해요. 근데 끝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끝을 못 내요. 여러분들 그만두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죠? 오늘 이런 늦은 시간까지도 이 반짝반짝하는 열정의 눈으로 정말 미래를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지를 제가 어떻게 꺾어요? 이게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이게 암의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이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시작은 정말 별거 아니지만은 지금 이게 점점점 복제가 돼가지고 사업체의 형체를 갖기 시작하고 이게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거느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빅 비즈니스로 바뀐다는 거죠.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느끼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린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 달려가지고 이 그룹이 커지면서 도저히 저하고 있는 모든 그룹과 같이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돼가지고 장소가 없어가지고 따로 분리된 게 15년 됐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있기까지 저는 20년 전부터 그 위에 누군가 한 사람을 후원했는데 저는 여러분 몰라요, 그죠? 대부분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 원장님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특이한 캐리어를 갖고 있는 몇 분, 그런 분들 아시지 나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모르는 사이에서 계속 커나간 거죠, 사업이. 그래서 제가 오늘 참 감개무량한 게 뭐냐면,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보는 거는 제가 처음이잖아요, 사실은. 물론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하는 OM에 오셔가지고 듣는다는 건 알지만은 제가 누구 그룹인지 사실 몰라요. 여기 와 보니까 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서. 그래서 굉장히 제가 사실은 흥분되고 뭘 드려야 될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 제가 성장해오면서 느낀 것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은 정말 무자본 무경험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 이야기 참 많이 하고 다니죠, 그죠? 짜투리 시간 나가는 거라고. 근데 정말 무자본이고 무경험이기 때문에 돈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망할 일이 없고, 경험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지나가나 다 할 수 있고,
그죠? 뭐 짜투리 시간으로 뭐 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 이런 엄청난, 정말 큰 거와 작은 거에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이 무자본 무경험이라는 건. 차라리 스타벅스다, 이러면 어때요? 뭐 자본금 10억에 딱딱딱 정해지잖아요, 사업의 크기가. 내가 정하지 않아도, 그죠? 정해집니다. 근데 이 암의 비즈니스는요, 이 무자본 무경험은 뭐 정말 자본이 없는 만큼 자본의 한계가 없을 만큼 성장할 수도 있고, 자본이 안 들어갔으니까 웃기네 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갭 사이에 여러분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어차피 시작할 거라면 이 엄청난 갭 사이에 이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 높은 곳을 보고 시작하는 게 나아요? 어느 쪽이 더 사업을 열심히 할까요? 그죠? 당연히 높은 목표를 갖고 사업을 더 크게 보면요, 당연히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200만 원 투자하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200억 투자하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마음가짐이 달라요. 200만 원 투자한 사람은요, 계약하러 갔다가 모멸감을 얻거나 정말 자존심 상하면요, 바로 때려치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0억 투자한 사람은요, 아무리 모멸감을 느끼고 자존심 상해도 그만두질 않아요. 여러분, 동네 슈퍼에 콜라 사러 차 타고 나가다가 아파트 특공사를 해가지고 차가 좀 약간 나갈 때 불편할 것 같아. 그러면요, 도로 차 집어넣고 콜라 안 마십니다. 그죠? 안 마시고 도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유럽 여행 가려고, 공항으로 가려고 출발했는데 아파트 특혜 공사 때문에 약간 불편해요. 그럼 다시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뚫고 공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가장 큰 성공의 핵심 키는요, 내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하느냐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하느냐. 그 부분이 이 사업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결정적인 성패의 키입니다.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이야기를 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게 이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두바이를 가면서, 두바이 갔다 오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그 두바이는 그 아랍에미레이트라는 7개 왕들이 모인 연합국이에요. 연합국의 그냥 조그마한 그 어촌이었어요, 두바이는. 그 인구 한 5천 명이 사는 어촌이 두바이였는데, 그게 1950년대 셰이크 라시드라는 왕이, 그 아랍 왕이, 그 두바이 왕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언젠간 기름이 떨어질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이 사막을 개척을 해가지고 전 세계의 관광지, 전 세계의 금융, 경제, 생활할 수 있는 허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두바이의 가장 큰 호텔, 배 모양으로 생긴 거, 버즈 알 아랍 들어보셨죠? 7성급, 최초 7성급 호텔. 그 호텔 그 왕이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 무하메드예요. 아들 이름은. 무하메드 셋째 아들인데, 거기가 영국에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가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이 두바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커져 있냐면은 전 세계 중장비의 30%가 다 두바이에 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바이의 해안선은 74km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해안선을 1500km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인터넷 같은 데서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야자수 모양으로 이렇게 막 섬을 만들어요. 이렇게 막 만들어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100만 명, 원래 두바이의 인구, 실제로 두바이 사람들은, 아랍 사람은 13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두바이의 총 인구는 7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 다 두바이로 몰려온 거예요. 그 무하메드라는 그 왕자의 아이디어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10년 후면 기름이 떨어질 텐데, 그러면 우리 먹고 살 게 없다.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모든 금융, 경제, 생활권을 여기서 만들자. 그 사실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두바이가 있는 걸 아니까, 그죠? 원래 두바이에 있었던 것 같죠? 사진을 보고 우리 유명한 셰프 이름 누구예요? 예? 에드워드 건. 그 사람이 버즈 알 아랍에서 근무하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떠는 바람에 버즈 알 아랍이 굉장히 유명히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원래 두바이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두바이가 불과 지금부터 한 50년만 해도 작은 어촌에 불과했는데 지금 전 세계 모든 금융 경제 허브로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 실제로. 제가 이번에 버즈 칼리파라는, 하여튼 전 세계 우리나라 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거기 있어요. 최고가 너무 많아요. 최초의 7성급에다가 최고 고층 빌딩 828m.
160층 총. 거기에 삼성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를 갔는데 입장권이 13만 원. 예약하면 3만 원. 예약하면 3만 원인데 그 옆에 지나가다 들어가려고 하면 13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밑에 쇼핑몰이 있는데 쇼핑몰이 몇 층이 있어요. 몇 층. 제가 정확히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그 한 층이 넓이가 얼마나 되냐면요. 축구장 40개. 상상이 돼요? 축구장 40개. 전 세계 모든 명품 브랜드가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여성 리더들이 가다가 눈이 막 갑자기 동그랗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사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요. 그 사막 온도가 40도예요. 40도. 문만 딱 열고 나가면요. 40도예요. 보통 사막은 밤은 춥다 그러잖아요. 이 밤도 더워요. 이놈의 사막은. 밤에도 호텔방 이러고 다니까 뭐 후끈후끈 하더라고. 그 뜨거운 사막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솔직히 못 살죠. 그죠? 근데 거기에 1000만 인구를 유치하겠다고 지금 그 팜 아일랜드라 그래가지고 그 아까 말한 야자수 모양으로 해안선을 늘리면서 늘려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분양이 되고 있어요. 1차 분양이 완전 끝났어요.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제가 보면 그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공항에서 내려가 호텔로 딱 가는데 옆에 마침 가로수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땅에 다 까만 호수를 깔아요. 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잔디집 뿌리면 그냥 공원이잖아요. 그죠? 그 공원에 잔디 하나 키우려고 그러면 호수를 다 깔아야 돼요. 거기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릇을 심으려고 그래도 호수를 다 깔아야 돼요. 물호수를.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와요? 그죠? 물이 없잖아요. 사막은. 1년 내내 비 한 방울 안 내리는데. 아시죠? 담수화. 누가 해요? 우리나라 광고에 나오잖아요. 바닷물을 담수화시키는 회사. 두산중공업. 그 두산중공업이 그 두바이의 모든 담수화 작업을 맡고 있어요. 그 바닷물을 전부 다 민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 바닥에 다 공급하는 거예요. 제주도의 2배 크기예요. 두바이가 제주도의 2배 크기. 그 2배 크기 밑바닥에 물호수를 다 깔은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이 시작을 누가 했느냐? 무하메드, 아까 셰이크 라시드. 그 왕이 시작한 한 사람이. 그리고 그를 따랐던 아들. 그리고 그걸 믿었던 국민들. 그게 그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 암에 있는 무자본, 무경험, 짜투리시한 활용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가능성을 두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죠? 무자본, 무경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 사막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진짜. 그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이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게 아니죠. 기름이 있었는데 사실 그들은요. 그 더운 열대에서 덥게 그냥 살았어요. 이 라시드 왕이 지전에 그냥 덥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기도 너무 불편하고 이대로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미래도 없기 때문에 뭔가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 그 한 사람의 생각. 그 생각으로 시작해가 그 아들이, 무하메드라는 아들이 이 사람이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그냥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개인이 서서히 개척해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창조경영? 삼성의 이근희 씨가 말한 줄 알죠? 아니에요. 이 무하메드가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창조경영. 상상력은 한계가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왜 이걸 왜 갑자기 두바이 갔다 왔을 때 두바이 필이 꽂혀가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암의 비즈니스의 핵심이 그 상상력이에요. 그 상상력과 믿음. 그리고 그걸 외치는 그 누구 한 사람의 그 외침에 그게 동의해서 협조해주는 그 국민들 같은 우리 팀워크. 그게 바로 이 암의 비밀이에요. 성공 비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암을 처음 접할 때요, 이런 걸 모르고 접합니다. 이 암의 성공이 이런 키워드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비료 좀 바꿔 써보고 좋으면 남들한테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벌든지, 아니면 내가 마당발 정도 되면은, 아니면 사회적 좀 지위가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맥을 좀 끌어와가지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느껴졌다 그러면 저는 안 했어요. 공교롭게도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 저는 물건 팔 자신도 없었고요. 사람 인맥을 조직할 자신도 없었어요. 아니, 과대표도 한 학기도 못하는 놈이 무슨 인맥을 형성해요? 만약 인맥이 중요한 걸 알았고 정말 인간관계가 미래 재산이다 이런 걸 알았던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그 귀한 과대표가 됐는데 그것도 그저 군대 갔다 삼수라는 거 희생을 치르고 된 그 과대표를 쉽게 나요? 과대표를 통해 가지고 총학생회장을 꿈꿔야지. 근데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감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사람의 인맥을 조직하고 물건을 세일을 잘하고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아메이가 나한테 준 기회, 무자본, 무경험, 짜투리 시간, 쌍용다리면서도 가정주부로서 애 키우면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나 대단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제가 이제 처음에 삼성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OM 때도 이제 그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삼성 들어갔던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농협에 쭉 다니시다가 나이 50대 초반에 회사에 잘리고 나오셔가지고 사업하다 망하셨어요. 그래서 55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식도 후두암으로, 3년 정도 투병 생활하시다 58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58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셨는데 그 유언이 학수나 죽을 때까지 절대로 직장 생활만 하지 말라고.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린 마음에.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농협 다닐 때는 제가 그런 대로 괜찮은 집안의 자식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용돈 꼬박꼬박 주고 학비 제때 주고 하시니까 괜찮은 집안 자식인 줄 알았죠. 근데 아버지가 딱 망하고 나니까요. 등록금 낼 돈도 없는 거예요. 그 제가 흑석동에서 대학 다니면서요. 대학 4년 동안 8번 그죠? 등록금 내야 돼요. 8번. 그 중에 6번을 흑석동 국민은행 지점에서 응자를 받았어요. 그때는 저희 때는 국민은행밖에 응자를 안 해줬어요. 학점결을. 그것도 받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한마디로 사업에 망하고 나서는요. 저희 집이 완전히 나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유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학수야 절대로 사업하지 말아라. 사업하다 망하면은 폐가 망신한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정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직장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 제가 이해를 못하게 여쭤본 거죠.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직장이 인생을 평생 보장해주면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지만 직장은 절대로 인생을 보장해주지 않는데요. 결국은 나이가 들면 다 쫓겨나고 쫓겨나오면요. 나와서 할 수 있는 건 자기 사업밖에 없대요. 왜? 다른 회사에서 잘린 사람을 한 회사에서 잘린 사람을 다른 회사에 받아줘요?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취직이 안 되는 분들, 젊은 분들 계시죠? 혹시 집안에 본인을 포함해서 집안 중에 취직 안 되는 분들. 이분들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취직만 하면요. 인생이 확 피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취직에 한 5년 정도 건너보면 어때요? 바로 알죠? 직장은 해답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주고 싶은 유언이 뭐였냐면요. 어차피 인생은 나이가 들면서 이 기력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경쟁이 밀리게 되는 건데 그때 나오면 다른 회사에서 안 받아주니까 결국은 네 사업해야 되는데 이놈의 사업이라는 건 망해가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제가 성공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 그걸 들으면서 느낀 거예요. 아 맞아. 아버지 30대 40대 직장 농협 다닐 때 잘 나가셨어. 근데 50대 되니까 너무 비참해졌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 농협에 상무로 계실 때는 막 명절 되면요, 막 직원들이 와가지고 막 선물도 옵니다. 와가지고, 상무님 두째, 잘생겼네, 뭐 이러면서, 뭐 저도 칭찬도 뭐 받고 있는데 아버지 농협 딱 그만두니까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 말 들으셨죠, 옛날부터. 정성 개 죽으면, 사람 찾아와도 정성 죽으면 사람 안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자리는요, 그게 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성 다닌다고요? LG 다닌다고요? LG 삼성이 여러분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이미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와서 사업해야 되는데 이놈의 사업이라는 건 한 방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망해가면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둘째 아들한테 준 유언이 그거였어요. 절대로 끝까지 직장생활 하지 말고 젊은 날 월급 받으면서 청춘 다 보내지 말고 어차피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될 사업이고 그 사업이 망해가면서 배우는 거라면 젊어서 망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듣고 가슴에 다 새기고 있었어요.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대학교 이제 4학년 올라갈 때, 저희들 때는요, 3학년까지 학점이 B 플러스만 되면은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에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삼성, 현대, 대우, 기아, 모든 대기업에. 왜냐하면 3학년 겨울방학 때 과 사무실에 가면요, 원서가 다 놓여있어요. 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놓여있어요. 제가 잡은 건데요. B 플러스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점 B 플러스는 됐기 때문에 그걸 딱 잡은 게 제가 삼성을 잡았죠. 왜 삼성을 잡았냐면 아버지 유언 때문에. 아버지 유언이 뭐였는데 끝까지 직장생활 하라 아니었죠. 제가 만약 끝까지 직장생활 하라 그랬으면요 제가 삼성 안 잡았습니다. 왜? 삼성이 독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 원서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요 삼성은 독하게 일시키고 많이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제가 내 사업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정말 독하게 배워가지고 내가 오너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삼성을 들어갔던 거예요. 제가 삼성 들어갈 때 정말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예. 한 이 정도 인원이 모여가지고, 저희 이제 삼성 91년도 31기 몇 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연수원에 딱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연수 딱 30일 끝나고 마칠 때 제가 2명한테 주는 상을 받았어요. 그만큼 제가 열심히 그 세미나 그 연수에 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삼성에 성공해야 될 때가 아니고, 정말 이제 시작이다. 인생이 시작이다.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상을 받은 이유를 나중에 보니까,
저는 세미나 때 한 번도 안 졸았더라고요. 삼성 연수원 받아보면 특징 아시죠? 여기 번호표를 이따만 거 붙여요. 여기 진짜 이만한 번호표를 붙여요. 그 삼성 연수원은요, 양쪽에 카메라가 다 붙어 있어요. 몰카처럼 다 숨어 있어요, 벽에. 그래서 안에서 모니터 요원들이 다 보고 조는 사람을 체크해요. 진짜. 근데 졸렸을 때 일어나가지고 뒤에가 서 있으면요, 감점이 안 돼요. 그걸 처음에 안 가르쳐줘요. 중요한 거 시작할 때. 모르고 앉아 다 조는 거예요. 그 단지 이런 말을 해요. 졸리는 분은 뒤에 나가서 서 계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감점이 안 됩니다. 이 말을 안 해요. 그럼 안에서 나가서 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앉아 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감점. 근데 저는 안 졸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수한 성적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포상도 받고 시계도 받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제가 야심찬 계획을 갖고 삼성에 들어갔죠. 빨리 이 사회를 알아가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근데 제가 삼성 들어가서 제가 강의 때 하듯이 정말 삼성에 거래하는 중소기업 사장들한테 어떻게 하면 사업하냐 물어본 거죠.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쌓고 인맥을 쌓고 경력을 쌓고 하다 보면 사업의 기회가 온다고. 근데 그 사업의 기회가 왔을 때는 사업 자금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3, 4억이 될 수도 있고 3, 40억이 모자랄 수도 있고. 이야기 딱 듣는 순간에 아이고 아버지 왜 유언만 남기셨나요? 유산도 좀 남기지. 짜증이 확 일어나는 게 막 세상이 싫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삼성 들어갔을 때 연봉이 1200이었어요. 월급으로 돈을 딱 주는 거는 처음에 56만 원 주더라고요. 첫 달에 56만 원. 그거를 내가 허리끈 쫄라매가지고 융자금 갖고 그죠? 아껴가지고 모으는데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래가지고 연봉 1200 중에 제가 500을 모은다 쳐요. 1년에 500. 1년에 500을 모으는데 제가 그때 세븐일레븐이 91년도 2년도 이때 세븐일레븐이 처음 들어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제가 세븐일레븐을 알아요. 그때 제가 사업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 세븐일레븐 한 대 가가지고 얼마 드냐 물어봤어요. 2억이던데요. 그때도 2억. 적어도 사업이라 그러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세븐일레븐 정도는 해야 되죠, 그죠? 그냥 허접한 건 망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경영인을 해야 되겠다? 그 세븐일레븐 알아보니까 2억? 그럼 내가 2억을 모으려면은 내가 삼성에서 몇 년을 모아야 되냐 계산을 해본 거예요. 500만 원씩 모으면 몇 년 걸려요? 2억 모으려고 그러면? 20년? 40년 걸려요, 40년. 제 나이가 몇이냐 따져보니까 70이더라고요. 오 마이 갓, 무슨 사업? 여러분, 사업이라는 꿈, 그게 현실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다 버린 거죠. 처음부터 꿈이 없던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러냐면, 꿈은 참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아름다운 반면에 굉장히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게 꿈이에요. 왜? 개 꿈꾸지 마. 그죠? 그런 허황된 꿈이 어딨어? 뭐 이런 말. 그죠? 꿈은 굉장히 아름다운 다 이상한 말들이 붙어요. 그게 뭐냐면, 꿈이 실현 가능할 때는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정말 인생의 활력제지만은 그 꿈이 현실성이 없을 때는요, 괴리감, 좀 짜증밖에 안 나요. 제가 딱 그래 되더라고. 삼성을 다니는 이유가 내 결국 삼성에서 경력을 많이 쌓아가지고 내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인데 이놈의 자본이라는 벽에 딱 부딪히니까 꿈이 아니에요, 사업은. 짜증이지. 사람은요, 아무리 큰 꿈보다는, 실현 불가능한 큰 꿈보다는요, 현실의 행복을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거기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죠? 행복이 별겁니까? 큰 돈 있어야 돼요? 아니거든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참 제가 고맙고 사랑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요, 돈하고 비례해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왜? 이근희 막내딸 자살하는 거 보세요. 그 정씨가 그 자살하는 거 보세요. 돈 수천억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자살해요. 그 행복이 돈하고 비례하면 그 사람들 왜 죽어요? 그죠? 한편으로 없는 우리로서는 정말, 그죠? 너무 다행스러운 거 아닙니까? 제가요, 바로 모드를 바꾼 거죠. 성공 모드가 아니고, 사업 모드가 아니고, 바로 행복 모드로. 그래서 제가 삼성에 다닐 이유가 없더라고. 행복은, 그죠? 그냥 맥주 한 병 사가지고 저녁에 둘이서 TV 보면서 자기 행복하지? 행복해. 이러면 행복해요. 진짜요. 행복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수천억씩 쌓아놔도요, 어르렁거리고 싸우면 안 행복해요. 제가 새삼스럽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차피 삼성은 내가 있을 이유가 없구나. 남들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삼성이었어요. 근데 제가 1년도 채 안 다니고요, 장학금 받았던 거 다 개어내고, 그 1년, 원래 4학년 동안 1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2년 근무는 의무예요. 근데 제가 2년 근무 안 하고 나오는 바람에 장학금을 도로 꺼내놓은 거죠. 그렇고 제가 어차피 평생 직장생활 해야 될 거 삼성 못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일 해야 되겠다. 저는 뭘 좋아한다고요? 자동차 무지하게 좋아해요. 자동차 좋아하는 게 진짜 겁나게 좋아해요. 자동차 그러면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운전하면요 잠이 안 와요.
저는. 운전하면. 그러니까 뭐 부산을 두 번 왔다 갔다 하라. 그냥 해요. 제가 한번 그 슈퍼카 저기 속하는 벤츠 SL55 AMG라고 딱 뽑아가요. 운전이 너무 아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운전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그냥 차 안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평택까지 꽉 230으로 막 밟았어요. 그리고 평택에서 다시 저희 집이 용이니까 용까지 왔는데 양양차가 다시 문막 쪽으로 달렸어요. 문막을 막 300km로 달리고 왔는데 30분이 안 걸렸더라고요. 평택 갔다 와가지고 찍고 문막 갔다 왔는데 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300km 달리는데 내가 곧 날아갈 것 같고 그 달릴 데가 있냐고요? 있어요. 고속도로는 밤이니까 새벽이니까 차가 없으니까. 그 집까지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자동차를 좋아해요. 지금은 그 짓 안 합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이게 지금 다 초점 연재예요. 이게 지금 제가 끊기고 있는 게. 우리 원장님도 안 끼신 걸 제가 꼈어요. 제가 원래 유전자가 별로 강하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58에 돌아가셨잖아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끈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제가 삼성에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삼성 자동차가 없었어요. 90년대 초반에는. 그래서 제가 쌍용으로 옮긴 겁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쌍용 진짜 농담이 아니고. 출근하는 게 어디로 출근해요? 자동차만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출근을. 왜 출근하기 시켰어요? 5시 20분이나 출근하는데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단지 이제 회사 하면은 업무할 때 이 푸미스가 올리는데 꼬장꼬장하게 다 하나 갖고 글자 하나 갖고 터지지 않는 그런 상사들이 미웠지 그 회사가 싫은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 암이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쌍용 자동차가 그렇게 좋아도요, 제가 한 3년 정도 근무하는데 3년 정도면 다 아내가 이제 읽혀지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직장인이.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차장님 보면은 부장님 보면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살았던 미래, 나도 그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보면은 이사님도 있는데 보면요, 우리 연구소장님 그분도 이제 외교관 아주 로얄 패밀리예요. 외교관 집 아들이고 유학도 갔다 왔고 이런 분도 새벽 이사는요 저보다 더 일찍 출근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인데 서울에 집에 한번 초대해서 갔는데요. 그 서울 무슨 하여튼 평창동에 가지고 어디 엄청 그 대지 안에 그 집이 있더라고요. 정말 부자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는 부자인데 자기가 일을 해야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쌍용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새벽 5시에 기숙사에서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 시장이라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 제조업체는 새벽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조할 물건들 사오는 게 아니고 밴드라 그래가지고 2차 협력업체들 있잖아요. 협력업체들 자동차 부품들을 다 만들잖아요. 그 부품들을 불량품들을 다 모아놔요. 모아놓고 콜 하는 거예요. 그 밴드 업체들, 협력업체 사장들 다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줄을 깨는 거예요.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제 시간에 만드는 게 막 불러가지고 연구소장들 불러면 깨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짓 하는 게 그 대기업의 중역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다 알고 나니까 직장은요, 가면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가면 갈수록. 평사원 때가 제일 좋아요, 직장은. 하여튼 월급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요, 계속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거예요. 몇 배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니까 깝깝하고, 근무하는 것도 깝깝하지만 살아남는 건 더 깝깝한 거예요. 또 그렇다고 안 살아남고 내가 사업도 잘리면은, 이 생각하면 더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불안이 아버지 때문에 미리부터 했었어요, 미리부터. 지금 여러분 취직 안 된 분들 취직만 하고, 지금 취직해서 월급 받는 분들은, 그죠? 월급 받으니까 그 봉투 들어오는 게 미래는 생각도 안 나죠, 그죠? 봉투에, 이번 달에 200만 들어왔어. 이 가지고 내가, 갤럭시 S 바꿔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죠, 그죠? 참,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걱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너무 일만 하다가 죽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그게 그렇게 좀 융화가 좀 섞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하지만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우리 386, 뭐라 그러나, 그 베이비부모 세대들, 이 베이비부모 세대들은요, 너무 일만 했고, 저축을 강조했고, 지금 애들은요, 너무, 그죠, 소비만 익숙해져 있어요. 명품백은 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자동차는 당연히 다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20대 분들, 취직 안 되고 고민이고, 30대 분들, 그죠? 열심히 살아와 졸업해가지고 일은 하는데 돈은 안 되고, 그죠? 요즘 산모? 산포 시대인가 그런 다음에,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애기 안 갖고.
세계를 다 포기하고 산다며. 그러니까 이 시대에 희망이 없잖아요. 제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이미 망하셔가지고 집이 완전히 망해있죠. 뭐 물려받은 거는 정말 융자밖에 없었어요. 빚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미래 없죠. 오늘 답답하죠. 그러고 이제 야함이가 온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제 상황에서 마음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지금 여러분 마음처럼 느껴질까요? 제가 왜 성공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아멘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어요, 준비가. 성격은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어. 제가 교회는 나갔는데요, 대표 기도가 두려워가지고, 지금도 교회 등록 안 한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제 나이면요, 교회에서 장로 돼야 돼요, 지금. 그죠? 이제 50인데, 나이가. 돈도 있으니까, 여기 우리나라 교회는 또 그런 게 약간 또 작용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럽니다.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가 등록 안 한 사람들 스파입니다. 막 이럽니다. 그럼 제가 앉아가지고 스파이 맞아요. 저 스파예요. 저도 강의하지만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상처받습니다. 막 앉아서 막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진짜 좋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도요, 등록하라고 자꾸 종용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요한 건 제가 안 해요. 글쎄, 천국에서 잘릴지 안 잘릴지 저도 모르겠는데, 어쩌면 성격이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아멘을 할 성격이 아니죠, 그죠? 전혀. 근데 지금 위치가 어디에요, 아멘에서? 전 세계 100명 안에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한 50명 안에 있겠죠, 그죠? 100명 중에서도. 10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 힘이 뭐냐? 이거 찾아내면 여러분들도요, 퍼스트 클래스 타면서, 그죠? 포르토피뇨 항해서, 그죠? 이태리 음식 먹으면서, 그죠? 밀라노에 가가지고 쇼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을, 물론 여기 앞에 여러분들, 업라인들, 리더분들, 물론 다 성공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이왕이면 누구처럼 되는 게 나아요. 이 자리에서. 그죠? 저처럼 되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멘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저는요, 추상적인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추상적인 이야기 안 한다며, 씨. 그래서 믿음으로 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요, 안 하나 봐요. 사람들이. A면이 끝났습니다. B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상대가 믿음을 못 갖죠. 매니아를 통해서 매니아가 나오는 걸 아시죠? 낚시 매니아를 통해서 낚시 매니아가 나오고요. 저처럼 오토바이 좋아하는 사람들 통해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 나와요. 제가 왜 두바이 이야기를 미리 꺼냈냐면, 그 셰이크 라시드, 셰이크 무하마드, 이 두 왕이 먼저 상상하고 외치지 않았으면요, 두바이가 없어요. 두바이는 50년 전에 뭐였다고요? 60년 전에? 어촌이었다고. 우리 인생이 지금 어촌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두바이처럼 만들고 싶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네, 된다고 상상하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참 책에서도 무지하게 들었고, 읽었고, 근데 내 마음에는 공감이 안 생기고,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황당한 믿음. 그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성공에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노하우예요. 여러분들, 정주영 회장이, 그죠? 5만 분의 1 지도 들고 영국, 그죠? 은행 찾아가가지고, 그죠? 500원짜리 지폐 놓고, 거북선 모의 가리키면서 우리 이런 민족의 후손들이고, 이 5만 분의 1 점 하나 찍으면서 여기다가 내가 조수를 지어가지고 배 만들어줄게. 그 소리 빵 쳤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주영 씨. 근데 그 외침 때문에 좀 현대중공업이 있는 거예요.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 표현은 뭐다? 외치는 거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된다고. 나는 될 것이라고. 그 이야기 못한 사람들 아멘 하지 마세요. 제가 남 앞에 가가지고 강의도 못 쓰고 노래방도 잘 못 가고 대표기도 두려워가지고 지금 등록도 못해요, 제가. 정부되면 집사되면 대표기도 시킬까봐. 그런 외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아멘은 된다고 외쳐요. 희한하게 사람들한테. 왜 이거 먹고 살라고 아주 본능적으로 나오는 힘인가 봐. 눈을 똑바로 외쳐요. 된다고 이거. 외쳐야 됩니다. 그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외치는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그러면요, 남들이 막 박수 쳐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주위 박수 안 쳐줘요. 그래서 그 외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박수 쳐줄 때 외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무시 안 당하는 조직 있죠? 의사 조직, 변호사 조직, 검사 조직, 국회의원 조직. 그죠? 그거 되시지? 그거 하시지 왜 이거 하세요? 의사 하세요. 박사 하시고요. 국회의원 하세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남들이 이미 인정해주는 조직은요, 이미 기회가 없어요. 되려고 그러면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저는 그 자신 없어요. 그 자신 있었으면 처음부터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 안 하고요, 정치학을 전공했을 거예요. 경제학을 전공했든지. 아니면 어디를 갔을 거예요, 제가. 사수를 했으라도. 진짜, 제가 삼수했을 때 거의 한국에서 340점 만점 시대에 제가 300점대 왔어요. 삼수했을 때. 의대 갈 수 있었어요. 의대 안 간 건 뭐냐면요. 의대 간다 치더라도 너무나 학비가 비싸고, 나와도 정말 너무 월세가 많아가지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왜? 남들이 다 인정하니까 니도 나도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기회가 없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제가 이번에 파운더스 카운슬 우리 한국에서 14조 왔습니다. 14조 왔는데 그 중에 한 조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번에 저 옥천 지역에서 국회의원 나왔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오선 의원이에요. 집안 재산이 그분들은 뭐 몇백억이다고 이렇게 몇십억이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곱하기 한 10 해야 된답니다. 원래. 그 정치 일선에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암회를 해요. 남자분 아버지는 오선 16번 출마해가지고 5번인가 6번 당선된 분이고요. 여자 쪽 아버지는 6번 출마해가지고 5번 당선된 사람이에요. 전 문체부 장관이고 그 딸과 사위, 아들과 며느리. 그 며느리가 이 암회가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꼴라의 암회 이 꿀꿀한 데 불러다가 앉혀놓고 그 사람의 재산은요 엄청 기하 그 천문학적 수준을 갖고 있어요. 근데도 중요한 건요 이 암회래요. 그 왜 하느냐가 궁금하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외부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무시당하고 허접한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출마하기 전에 책을 편찬했는데 거기에 자기 암회한다고 당당히 적었어요. 자기 국회를 보내달라요, 자꾸 국회로. 그러면 이 방문 판매법을 바꾸겠대. 정말요, 이 얼마나 정치 일선에서 잘해요. 이거가 얼마나 웃겼는지 원래 가면서 우리가 뭐라 하잖아요? 다단계하는 인간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본인이 하잖아요, 암회를.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요, 세상이 자기를 그렇게 본대요. 다단계하는 인간들 이렇게 본대요. 하나도 안 틀린대요. 정치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본대요. 다단계하는 인간들. 그래서 우리가 그만둬야 돼요, 쪽팔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국회의원 양쪽에서 둘이 합치면 10선한 자식들이 이걸 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의 가치를요, 남들이 다 할 때 알면 늦어요. 남들이 모를 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를 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 믿음은 확신으로서 외쳐야 된다고.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고 뭔가 우리는 눈에 보여야지 믿고 싶잖아요, 그죠? 이게 월급을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한 년만 다니면 무조건 주니까. 그거 내 것 같으니까 속았어요. 30년 근무하다가 딱 잘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지. 그 지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을 추구해야 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우리는 창조자, 창업자죠. 이 부분을 저는 항상 가치는 세계예요.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저 별 희한한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죠? 무슨 일이 생기는지. 예.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자연사학과라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자연사학과라고. 그 믿음을 안 버립니다. 그 믿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직장 다녀도 이 정도 수모는 겪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 정도 어려움을 겪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막 저하고 막 철떡같이 믿고 하던 사람이 배신하고 가도요, 저는 그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 세상이 어떻게 평탄하게만 굴러가겠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기준 하나가 또 뭐냐면요,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요. 이거는 암회뿐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건 뭐예요? 나 자신이죠. 물론 나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내가 노력하면 공부도 하고, 내가 노력하면 운동도 하고, 그죠? 내가 노력하면 일도 돈 벌 수 있는 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나예요. 통제 불가능한 것은 뭐죠? 나 이외의 모든 것이에요. 다 통제 불가능해요. 내 속으로 난 내 자식, 내 뜻대로 됩니까? 집에 있으면 강아지는요? 그 개새끼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지금 참 해보세요. 제가요, 이걸 일찌감치 터득한 사람이에요. 일찌감치. 저는요, 부부도 서로 우리가 이렇게
이거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됐으니까 서로 기리면서 하는 거다. 맞죠? 그죠? 근데 하나 딱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죠? 그죠? 그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홀로서기 하는 거예요. 홀로서기를 제대로 한 부부가 만났을 때 제일 잘 살아요. 살아보면. 그 의존하는 순간부터요, 원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의존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를 바꾸려 안 그래요. 자꾸 남의 탓을 하게 되지. 이 사업을 하면서요, 제일 사업 안 되는 사람이 남 탓하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는, 우리 온라인은, 우리 그룹은, 우리 세미나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사고 자체가 주인 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남을 탓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 탓하지 말아라.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탓이 돼요. 순간적으로는. 우리 긍정적으로 하라 그러는데, 앞에 깜짝이 탁 때리면요, 옆에 대할 수 있을까요? 못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런 강의를 하지만요, 차 타고 딱 가는데 뒤에서 빵 그러잖아요. 나한테 했다는 보장도 없는데 기분이 확 나빠요. 그쵸?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람 눈빛을 딱 보면요,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지 나쁘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대충. 확 느껴요, 제가.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가도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굉장히 영세적으로 비판적으로 갈 수가 있죠, 상황이. 근데 제가요, 마음에서 배운 게 뭐냐면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긍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걸 배웠어요. 다운하고 싸워서 이기고 가난하게 살래, 지고 부자로 살래. 참 한 대상을 놓고 한 예인데요, 그게 제 인생에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하고 보통 싸우잖아요, 그죠? 부인하고도 싸우잖아요. 다 마음에 안 들면 싸우잖아요. 싸우고 나면 어때요? 내가 뭐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이기고 나면 기분 좋아요? 그 순간은 좋아요, 그죠? 근데 사이는 더 나빠지죠. 다운하고 사이 나빠지면 사업 되게 잘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다운한테는 무조건 져주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한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먼저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다운한테 허리 숙이는 거 절대 창피한 게 아니에요. 다운한테 허리 숙이고, 친절하게 대하고, 겸손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분 좋아져가지고, 그죠? 나하고 있는 게 더 좋고, 행복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 사람 다이아몬드 되면 3점 내거잖아요. 그 3점이 10개가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4개가 모이면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스터가 돼요. 그럼 연봉이 15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밀라노에 가서 쇼핑하면 됩니까? 그죠? 퍼스트 클래스? 내 돈 안 내도 안에서 태우죠, 그때부터는. 왜 그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못해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요, 인위적으로 통제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걸 시도하는 순간부터 싸우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다르게 해석하면 그릇이 커지는 만큼 많이 담긴다 그랬죠. 여러분, 그릇이 커지면 많이 담겨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하면서 제가 2000년도 초에 그 9.11 사태 때 건물 무너졌잖아요. 그때 제가 오토바이 타기 시작했어요. 왜? 보통 오토바이 타면 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혼하자 그러죠, 그죠? 못하게 해요. 우리 남자들이 또 그거 겁나가지고 못해요. 이혼하는 게 겁나가지고. 근데 9.11 사태 때 멀쩡한 건물이 딱 무너지니까 타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앉아있다가도 죽네.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비행기로 뛰어가가지고 바로 제가요, RT라고 큰 오토바이 하나 샀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바이크를 타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물론 자빠졌죠. 자빠졌는데 자빠진 시간보다는요, 달리면서 그 쾌감을 느낀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지금은 넘어지지도 않아요. 워낙 고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오토바이 바이크를 타는데 우리가 이제 몇 년 탄 거예요. 탔는데 이게 좀 매니아가 되면요, 막 그 매장에 가 막 축치고 앉아있고 막 이래요. 사장 누가 들어오잖아요. 사장보다 앉아있는 이 손님 우리가 더 난리쳐요.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그 연세 드신 한 60 넘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야마하라는 오토바이를 끄고 또 오신 거예요. BMW에. 또 들어오시더니 BMW에는 뭐 좋은 거 없나?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앉아있다가 BMW? 아방가르더라고 이러면서 막 우리가 또 그걸 앉혀놓고 막 또 난리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분하고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젊은데 연세 드신 분이 타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 삼포만두 회장이야? 이러더라고요. 삼포만두가 들어보셨죠? 지금 없는데 그 삼포만두가 굉장히 유명한 만두집이었어요. 삼포만두. 정말 그 만두 파동 있었을 때도요, 그 허즈바 만두 안 만들었던 정직한 회사예요. 그 삼포만두가. 그 회장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회장님이 어떻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만두 사업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일제시대 때 만주에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그 만두를 먹게 됐는데 그 만두가 그렇게 맛이 있었대요. 배고플 때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한국 돌아가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배를 배고프게 이렇게 사니까 내가 꼭 만두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만두 사업을 하게 된 거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쭉 하시는, 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뭐 요즘 사람들은 너무 하나만 잘 되면 뭐 문어발로 막 이거 막 저거 막 만들어가지고 다 망하게 하고 막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들. 열심히 일해서 꼭 부자 돼. 돈을 많이 벌어.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꼭 벌어야 되네. 왜냐하면 그 돈이라는 게 말이야 한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한데 190만 원을 벌지. 그 모자라는 게 1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그 10만 원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내내 돈 걱정한다네. 그 돈이 그런 거야. 그렇다고 내가 200만 원이 필요한데 2천만 원을 번다고 10배 더 행복한 건 아니네. 돈은 그 사람의 그릇만큼 벌려지는 거야.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꼭 그릇을 키워야 되네. 딱 그러더라고. 야, 그날 제가, 근데 그때 제가 핀이 크라운인가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너무 마음에 막 와닿고, 막 감동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회장이 된 게 아니구나. 그 그릇이라는 걸 제가 생각해보면 그릇이 뭔가, 이 그릇이 뭔가, 도대체 이 그릇이 뭔가. 그죠? 이런 쪽박도 있고,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이 서울대학교 나와도 이런 쪽박이 있고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이런 큰 그릇이 있어요. 근데 큰 그릇도 이게 삐뚤어진 그릇이 있어요. 이렇게 삐뚤어진 그릇. 큰 그릇 중에서도 이게 엎어진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이 착각? 이 삐뚤어진 그릇은요, 요만큼밖에 안 차요. 그릇은 커도. 그러니까 그릇은 호탕하고 대담한데 왜, 뭐 도둑질하고 뭐 마약상하고 그리고 뭐 대부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을 엄청 품어왔는데 돈을 엄청 버는데 보면 삐뚤어진다. 돈 버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되려고 그러는 거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죠? 정말 많이 당기는 거. 이게 뭘까요? 그릇이 커지는 게 뭘까요? 그게 초점을 맞추면요, 여러분 다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수입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단 믿음이 커야 돼요. 이 사업은 믿음이 자산이니까 믿음이 커야 되고요. 이 믿음을 확신으로 외쳐야 됩니다. 외치는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명단을 많이 적어야 돼요. 명단을 적어서 외칠 때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이 뭐 상황 이런 거 너무 고려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못 외쳐요. 그걸 너무 느끼면. 저는 많이 느낀다 그랬죠. 그죠? 어떻게 했겠어요?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외칠 때 방법이 뭐냐면 안 해 하자 이러고 외치면요 그 상대가 안 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막 상처를 받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외치겠어요? 나는 안 해 한다. 나는 안 해 할 거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뭐라 그러냐 안 해 한다. 안 해는 된 사업이야. 난 너무 좋아 안 해가. 너무 좋아. 무자본 무경험 너무 좋아. 짜투리 시간에 하는 건 너무 좋아. 지금 아버지가 말한 그 유언대로 나는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 오염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라는 이야기 안 나와요. 내가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러면 상대가 들어주도 안 주면 상관없잖아요. 그 상대가 기분 내가 표정, 그 상대가 내가 이야기하는 거요. 뭐 들 때 좀 시끄럽긴 해도 기분 안 나빠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행복은 이 성취감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태어날 때 이근이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요. 이근이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어. 이지영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근이 아들이야. 그죠?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가 없잖아요. 저는 정말 그때 가난한 아빠 밑에 태어났다고. 근데 지금 어때요? 뭐 이만큼 안 올라갔겠지. 이건에 비하면 요값 안 올라갔겠지. 근데 저는 이만한 차이를 갖고 있잖아. 이만한 차이. 위치 에너지가 상승했죠. 에너지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더 행복한 거예요. 이경보다 제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할 거다. 내가 얼마나 지금부터 기업을 만들 거다. 차이를 만들 거다. 이걸 외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과거는 아무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너무 못 살아. 디시드랍스도 마음먹고 설정편이 안 돼.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니까. 중요한 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야. 훨씬 더 성공할 거야. 성공이라는 단어에는 금액이 없잖아요. 그죠? 그걸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큰 것이 일단은. 두 번째는 이 안에 인간관계 사업이에요. 말했죠. 우리는 점포 스타벅스처럼 멋있게 차려놓고 오는 손님 받는 게 아니라고. 스타벅스 인테리어를 계속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파리바게트를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을 자꾸 관심을 끌게 하려고.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의 인테리어는 뭘까요? 그죠? 우리의 사업은 외침이고, 그리고 그 외침이 미팅에서 만나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관계할 때 서로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정수기 사겠다 그랬다가 안 산다고 막 짜증나가지고 막 미운 표정을 해. 저 인간이 이번 달에 SP 간다 이러고 못 갔어. 올 내년도 독립한다 그랬다가 못했어. 막 이런 거 표정,
막 그걸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때요? 상대방 품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작아지는 거예요. 특히 종교 같은 거 다르다고 막 노골적으로 막 표현하는 것들. 생각이 다르다고 막 싫다고 표현하는 것들.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큰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하고 다른 걸 인정해야 돼요. 사업을 할 때 좀 다르게 하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남을 이렇게 구박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소심하고 좀 이렇게 막 예민하다 보니까 남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면 나도 싫은 소리 안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싫은 소리 잘 안 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퍼스널들은 정학수가 너무 무심하대요. 그러니까 무심할 정도로 제가 간섭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인공관계가 삭막해질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아주 사업적으로 아주 명쾌해져요. 그러니까 친해가지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져가지고 막 그렇게 정이 중요하지만 그 정 때문에 사업을 망가뜨리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정이 좀 부족한 듯해도 사업적으로 크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다른 걸 그냥 명쾌하게 인정하세요. 전혀 문제 없어요. 미팅에만 나오고요, 비누 취향만 제대로 쓰고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을 갖고 외치는 사람은요, 무조건 언제간 돼요. 시간이 다를 뿐이지. 그 다양성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겸손해야 돼요. 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핀 하나 올라갈 때마다 6배 더 겸손하라고요. 핀 하나 올라갈 때마다 한 배 더가 아니고 왜 6배일까요? 나는 한 개가 올라갔지만요, 나를 인식하는 사람의 숫자는요, 6배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에메랄드 되시고 다이아몬드 되시고 수석이 되시면요, 왜 자꾸 이렇게 구설수에 올라가겠어요? 여러분들 네이버 뉴스를 채우고 있는 날에 평면이 많아요, 연예인이 많아요? 그렇죠, 연예인이 많죠. 그럼 그 연예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도덕성이 떨어져 있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많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부인 몰래 나쁜 짓 하고 비준율적으로 남의 거 훔치고 도둑질하는 거 연예인보다요, 비연예인이 훨씬 더 그런 짓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구설수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알려진 사람은요, 뭐 하나만 잘못해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이 올라가면 그렇게 돼요. 똑같은 다운한테 사업 열심히 하십시오, 그따위로서는 안 됩니다, 이 말도요, 내가 SP 때 다운한테 하는 거하고 내가 다이아몬드에서 하는 거하고요, 그 느끼는 게 충격이 천지차이예요. 훨씬 더 서운해지죠. 그래서 핀이 올라갈 때마다 핀이 올라가고 싶으면, 유명해지고 싶으면요, 훨씬 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핀이 올라가가지고 사라지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지금은 속을 잃을 거예요. 그렇게 겸손이 필요할 정도로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그때 느끼면 늦어요. 여러분, 암이 하다 그만두는 사람들요, 다 이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내가 갖고 있는 윤리적 잣대, 도덕적 잣대 중요합니다. 그거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 돼요, 나한테. 근데 그걸 자꾸 남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못 사느냐고 남한테 자꾸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요, 큰 그릇이 아니에요. 간디가 왜 큰 그릇인지 아세요? 간디가 왜 큰 그릇이겠어요? 아시죠? 간디. 예. 그 사람은 인류상 그렇게 큰 그릇 잘 없어요. 그분보다 더 큰 그릇. 왜 그래요? 정말 평화적 시위를 하는데 그 상대에서는 총을 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같이 뭐 삽자루를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옆 측근들이 막 다 삽자루 들고 나가자 그러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끝까지 그냥 간다. 총을 그냥 맞는다. 그 죄로 낙인을 찍고 그 죄를 같이 욕하고 같이 그저 맞짱 뜬 게 아니고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상대방의 죄를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에요. 당신을 못 박아 죽이는데도 용서한 거예요. 용서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얻고 싶죠? 더 크고 싶죠? 그럼 용서하셔야 돼요. 때로는 기준이 너 혼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언정 그 오히려 받더라도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버려서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땅의 검사분들, 판사분들, 이분들한테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하지만요, 한편도 너무 불쌍해요. 왜?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을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항상 강조했던 거예요. 인간은 다 평등하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어릴 때 농촌의 아들로 태어나 밑바닥에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제가 남 위에 서거나 남의 인정을 받고자 하거나 그런 어떤 권위를 갖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전혀 없어요.
저는 암이 시작할 때 다이아몬드 돼야 되겠다. 크라운에서 돼가지고 내가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하면서 내가 큰 소리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나오고 강의할 때는 막 암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목소리가 크지만은 내려가면 누구보다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만나면 제가 이번에 오늘도 이제 토요일날이기 때문에 이 교육장에 딱 갔는데 다운들이 막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 잘 갔다 오셨어요? 인사하는데 제가 네 뻘쭘하게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정학 사장님 어쩔 수가 없어. 저렇게 어색해. 정말 어색 막 전부 다 그래요. 그러면서 옆에 그래요. 퍼스널들이. 그래서 좀 있으면 재밌어져요. 제가 처음에는 항상 어색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랄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안 떠나는 거죠. 떠났으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왔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리크루팅도 중요하지만은 그 리크루팅 해가지고 비전 보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안 떠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 비즈니스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닮고 있어야 돼요. 닮는 건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나를 죽이면 되고 그냥 그분들을 용서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내 앞에 도둑질을 하더라도요. 내가 벌하지 마세요. 내가 벌 안 해도요. 벌 받아요. 그 사람. 벌하지 마세요. 벌 받아요. 진짜. 스스로가 이미 벌을 받고 있고요. 이미 세상이 또 다 벌을 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안 났어도 돼요. 남을 해야 하는 데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 너무너무 이 사업에 큰 사고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 이 비즈니스는요. 절대로 혼자서 안 돼요. 그쵸? 혼자서 크라우드먼스 갈 수 있다. 제가 이번에 파운더스 카운슬 94조를 만났지만요. 그 94조 중에서 미팅 안 나오고 혼자서 암해가지고 그 자리에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파운더스 카운슬까지 갈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PT 돼가지고 워크홀에 들어가니까 그 PT분들 뉴 PT 앉아있잖아요. 혼자서 홈미팅에 가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시스템을 통해서 와요. 우리는 스크램블 짜고 함께 가는 조직이에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팀워크예요. 자, 그래서 팀워크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강의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제일 핵심 키워드예요. 저는요, 김종인 사장님 처음에 딱 만나가지고 회사에서 같이 일하면서 이 사람일 때는 불만이 없었는데 암을 하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하고. 왜냐하면 저는 성격이 좀 대구 사람이라 좀 급해요. 근데 그분은 완전 얼굴만 복합했어요. 표정도 없고 또 다 들어주는 것 같아도 고집이 너무 세요. 보면은.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자기 뜻대로 해요. 제가 펄 때요. 진짜 거짓말 펄 때 그날 막 밤새도록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너무 내가 열을 받았어요. 들어주는 척 하면서 다 자기가 끝까지 얘기해요. 제가 너무 내용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평택 살 때인데 평택에 내려가면서 내가 이 인간하고 암에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열받아 내려갔던 기억나요. 진짜. 정말 여러분들은 안 겪어봐서 몰라요. 너무 속 터져요. 우선 벌이면 돈마저 좀 받잖아요. 근데도 인간하고 해야 돼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인간하고 안 해. 때려치웠어.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니까 결국 팀워크가 깨지더라고. 왜? 그걸 다운이 복제할 테니까. 나하고 또 내 다운라인들이 나하고 좀 안 맞으면 지가 또 따로 나갈 테니까. 그러면 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다운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아 그죠? 집안을 생각하면 집안이 커질 걸 생각하면 내 아버지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아버지한테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들들이 나를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명절날 맨날 외국여행 다니는데 내가 늙었을 때 내 자식이 내 찾아올 거라 생각하면 착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미는 내가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대로 복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팀워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제가 정말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어요. 저는 김종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맞추기로 결정을 했어요. 안 맞아도. 안 맞기 때문에 맞춰야 될 게 생기더라고. 그걸 맞췄기 때문에 더 빛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시간만 있다면 그 사례를 다 말씀드릴 텐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스폰서가 정말 미팅 열심히 하시고, 그죠? 시스템에 충실해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맞추세요. 그게 여러분 사업 제일 잘 돼요. 우리가 리더십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은, 이 리더십보다 암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팔로우십이에요, 팔로우십. 조직에 보면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은 5%고, 리더 역할을 안 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은 95%예요. 여러분, 리더십이 중요하죠?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게 팔로우십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이 자세해요. 이게 잘 돼 있어야지 리더가 빛이 나고 그 조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리더십만 계속 강조하니까 리더로서 어떻게 내가 더 잘난 척하고 더 강한 리더십, 어떤 카리스마 이런 걸 생각하니까 어때요? 내가 내 다원을 바라보면서 리더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 정작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내 리더한테 내가 어떤 팔로우십을 가져야 되는 이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가 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팔로우십을 정의한다 그러면요, 사람 성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라인들, 나를 성격을 보면 나는 독립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 예리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나는 굉장히 협조적인 협동심을 갖고 있어. 크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리하면서도 독립적이면서도 협동적이야. 이런 거 뭐냐면 스폰서한테 홈미팅 해주세요, 홈파티 해주세요 이런 거 그걸 안 해요. 그건 내가 하는 거야, 행동은. 하지만은 이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항상 무대 세팅, 그죠? 뭐 식사 준비 이런 것들을 알아서 착착 하는 거예요. 협동. 자리 정리 같은 거 탁탁 하고 휴지 같은 거 줄 거고, 그죠? 뭐 이거 물은 와 있는지 다 보고 이런 거. 이런 걸 알아서 하는 걸 협동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모범적 팔로우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범적 팔로우십. 근데 이 둘 다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독립심도 없고 스폰서가 다 해줬으면 홈미팅도 해주고 뭐 홈파티도 해주고 다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내가 세미나 할 때 내가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준비하고 이런 것도 싫어. 이런 사람은 부정적 팔로우십이라고 그래요. 부정적. 자, 이 협동심 있는 사람들, 그죠? 이 독립심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보면은 사업 딱 시작하자마자 혼자 할 수 있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조직이 함께 간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스폰서가 온라인이 OM 좀 해주시죠, 제품 강의 좀 해주시죠 이러면 왜 제가 해야 돼요? 이런 거 있죠. 핀 올라가는 건 내가 잘나서 그렇고 사업이 안 되는 건 팀 탓이야.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다이아몬드 된 분들 중에서도요, 그 다이아몬드 혼자서 된 줄 알아요. 다이아몬드 내가 잘나서 된 거고, 안 되는 거는 어때요? 남 탓이고, 우리 그룹이 꿀뿌려서 그런 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을 소외형 팔로우십이라고 그래요. 근데 독립심은 별로 없는데 스폰서의 도움을 받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스폰서 하고자 하는데 같이 또 돕는 거야. 그죠? 그런 분들 있죠, 그죠? 이런 분들은 수능형 팔로우십이라. 수능형 팔로우십. 어떤 분이 되는 게 제일 낫겠어요? 네,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 내가 다 사고, 데모 그룹에서 그죠?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서 하고, 그리고 팀에서 뭐 한다 그러면 솔선수범에 나서가지고 다 뒤처리하고, 이거 다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리더예요.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일반 조직에서는요, 이거 두 개 다 가진 사람만 성공할 수 있어요. 일반 조직에서는 독립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팀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아멘은요, 이거 없어도 돼요. 이게 좀 부족해도 수능적으로 도와주는데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협조만 열심히 해도 중요한 거는 내가 팔로우만 잘 해도 따라가기만 해도 어디 가요? 보물선 가잖아요. 아멘은. 팀에 순응하고 같이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결국 핀이 내가 수입이 돼요. 근데 아무리 잘나도, 혼자서 아무리 잘해내도 이 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없어져요. 저는 이걸 일찍 깨달았어요. 일찍이. 제 성격상 이쪽으로 셀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는. 근데 제가 딱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함께 가지 않으면 내 다운들도 다 흩어지겠구나. 너무 심플한 삶입니다. 진짜 해보시면. 제가요, 아메를 93년도 10월 29일날 시작해가지고 6월 16일날 7개월 아메하고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무서 테스트 그 엔지니어라 그랬잖아요. 테스트 엔지니어 테스트 하다가 덤프트라고 충돌해가지고요, 그 무서 프로토콜하고 손으로 두들겨서 만든 차예요. 차값이 한 대 만드는 한 대당 제작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요. 근데 그 차는 ABS도 없고 에어백도 없어요. 시작차니까. 근데 그거 덤프도 충돌하면서 제가 어깨 완전 박살났어요. 그래서 여기 쇠 볼트 넣고 받고 경관절 여기가 깨졌어요. 그리고 핸들 잡고 있는 손이 팍 돌아가면서 손목이 이렇게 90도로 떡 부러졌어요. 그리고 안전벨트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큰 충격에 제 에어백이 없어가지고 핸들 갖다 박았어요, 그냥. 그래서 코가 이상해졌고, 그런 대형 사고로 제가 6월 16일에 입원했어요. 그때 15% 했습니다. 근데 우리 업라인 스폰서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누워가지고 한 달 이상을 똥오줌을 받아내고 있었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정학수 씨 퇴원하기 전에 SP 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 미친 딱 그 생각했어요. 병원 이문화가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그냥 가지, 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6월 16일 입원했는데 7월달, 그때 5월달 실적이 400만 PB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5%였죠. 6월달에 사고 나는 바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병원에 누워있는데 7월 달에 제가 독립했어요. 8월 1일부로 SP가 됐어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너무 신기하죠? SP 정말 되고 싶죠, 그죠? 아닌 분들. 근데 제가 병원에 누워 15% 400만 PB에서 1000만 PB를 넘어간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긴 한데,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열심히 뛴 거라면 다시 뛰면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열심히 뛰어서 된 게 아니고 병원에 누워서 됐기 때문에. 근데 걱정? 그 다음 달 1400만 PB. 8월달 출적이. 9월달 출적 1900만 PB. 그 제가 10월 1일부로 병원에 누워서 GP 됐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한 3개월 지났기 때문에 이제 기부사하고 앉았어요. 와, 너무 신기한 거, 이게.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암에 뭐 강의 들을 때 뭐 보험 기능이 있고 뭐 상속 가능하고 이거 들어봤지만은 정말 제가 암에 무소 사고 나가지고 사고 날 당시에 제 암의 수입은요, 한 30만 원 정도였어요. 15%니까 30, 40만 원. 월급은 그때 한 8, 90만 원 정도 됐고, 근데 제가 사고 나가지고 그 다음 달 월급은 40만 원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니까, 사고 나니까 기본급만 주더라고요. 근데 제 수입은 80만 원 뛰었어요. 그게 계속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암의 수입이 8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그러니까 제가 GP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생각해 본 거예요. 그때 제가 암의 비밀을 알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팀워크 참 말로만 듣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저처럼 병원에 누워가지고요, 미팅 한 번도 안 나가고,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SP 되고, GP 되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플래티넘 되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플래티넘 되고, 그 다음에 4월 1일 날 펄 됐어요, 제가. 예. 그리고 바로 8월 1일 날 에메랄드 됐어요. 그 물리치료 받으면서 제가 1년 뒤에 다이아몬드 됐어요. 이게 암이에요. 그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를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봤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팀 때문이에요. 팀 때문에. 이 팀. 제가 암을 딱 시작해가지고 몇 사람한테 알렸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요, 이렇게 찾아가는 건 다 합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암이 하자. 그죠? 왜 찾아가는 건 나만 맘먹으면 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들으면서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못 알아듣죠. 그럼 거기서 반복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소비자만 만들고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뭘 했냐면요, 이 사람들 만나면요, 가가지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나 암이 너무 좋거든. 뭐냐고 무경험이고, 짜투리 시간이고, 내가 대본 보여줄게. 너무 좋지. 환경을 살리고, 물을 살리고, 뭐 이웃을 살리고, 막 거품 보면서. 그런데 내가 오늘 얘기 온 거는 이거 설명하러 온 게 아니고, 나하고 같이 가야 될 때가 있어. 세 번 설명해도 못 알았잖아. 절대로 나보고 네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밖에, 나도 우리 부장님, 그 잘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 회사에서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근데 내가 그 사람 따라 강의에서 본 거야, 내가 비전을. 너도 한번 가봐야 돼. 한번 가보자. 계속 가가 홈미팅 해주고 가보자. 홈미팅에서 미팅 가자고 제가 맨날 외친 거예요. 미팅 가자고. 미팅 가자. 저는요, 큰 펑션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한 2달 정도 더 가지 이야기야. 미팅 가자고. 지 아무리 고래심줄같이 고집 센 사람도요, 그렇게 한 2달 찾아가면 다 와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왜 제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SP도 GP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사람들 가주기만 하고 여기를 안 들어갔다면, 스폰서한테 소개를 안 했다 그러면, 제가 병원에 누우면요, 다 끝이에요. 그쵸? 여러분, 오늘 이 세미나 와가지고 시간 12시 반 되니까, 10시 반 되니까, 세미나 이거 또 와야 되나 막 갈등되죠, 그죠? 또 오셔야 됩니다. 또 오셔야 됩니다. 그게 왜? 최고의 보험이에요. 최고의 적금이고요. 최고의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이 미팅 오는 게. 우리가 뭐 사람 영업해가 물건 파는 게 아니에요. 이 암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데리고 이 미팅에 가니까 제가 병원에 누웠는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본 미팅에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자발적으로 갈 때까지 내가 비전 보여주고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게 암의 시작과 끝이에요. 이게. 근데 그 상대에 따라서 일주일 만에 미팅에 따라와가지고 비전 보는 사람도 있고요. 6개월 걸리는 사람도 있고 6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16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딱 보고 6개월짜리다 6년짜리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통제 가능한 것을 해라 그랬죠. 6년 걸리는 사람은 6개월에 못 만들잖아요. 나는 인간인데 통제 가능한 건 뭐예요?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똑같이 반복한다. 똑같이 내가 그 사람의 상황 능력을 판단하려 들지 말고 똑같이 반복한다. 똑같이. 반복이 뭐라고? 나는 암이 끝까지 할 거야. 나 암이 너무 좋아. 그 확신을 먼저 외치는 거예요. 한 발 먼저 외치는 거예요. 한 마디 먼저 외치는 거예요. 리더십은요, 100m, 200m 앞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 발만 앞서 나가면 돼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요, 이 세미나
오후 3시에 시작하는 거 3시대가 오는 건요. 그게 보통 회원이에요. 하지만 2시까지 오는 거 1시간 먼저 오는 거 그게 리더예요. 다른 게 리더가 아니에요. 우리 비타민 B 나오죠, 그죠? 비타민 B 신제품 나올 때 빨리 나와야지. 내가 써야지. 나오면 바로 사야지. 이게 리더예요. 스폰서가 와서 야 비타민 B 새로 나왔으니까 먹어봐야지. 이 이야기 듣고 사면 그건 리더 아니에요. 별게 어차피 먹을 거잖아요. 어차피 쓸 거잖아요. 그걸 솔선수범해가지고 내가 먼저 알아서 쓰는 거 그게 리더예요. 다른 조직에서 리더는요 정말 갖춰야 될 게 많아요. 정말 고학력에 그죠 고능력에 오만 개 다 스펙을 갖춰야 돼요. 우리 아미 리더십은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할 거야. 제품 바꿔 쓰고 미팅 올 거고요. 조금 더 한 번 더 먼저 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이 팀을 아끼고 스폰서 예우하고 내가 스폰서 예우하면은 내 다원들도 나를 스폰서로 예우할 거고 그죠? 이거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미 비즈니스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막 퍼주잖아요. 그렇게 먼저 참아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이러면요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떨어지면요 그대로 다 담겨요. 비 아무리 안 와도 분명히 올 때는요 쏟아져요. 그 순간에 다 담겨요. 그릇만 캐어놓으면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팝콘 튀기듯이 한꺼번에 확 터지는 거예요. 아미는 그 믿음만 갖고 꾸준히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로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시죠? 텔레비에 많이 들으셨죠? 저는 그 영화 보면서요 이 아미를 완전히 깨뜨린 거예요. 이 아미 그 닮아야 놀자 중에 게임을 하는 게 있어요. 조폭들하고 그 스님들하고 게임을 하는 게 있어요. 주지 스님이 시켜요. 게임을 시키는데 계속 동점인데 마지막 게임이 뭐냐면 깨진 단지에 물붓기예요. 단지 깨진 걸 두 팀이 줘요. 하나씩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신양 팀하고 그저 스님 팀하고 해가지고 별짓 다 하죠. 그죠? 배에다 누구입니까? 누구 배 박상면이 배가 크니까 그 단지 윗면은 밑에 깨있죠. 윗면은 동그라니까 그걸 거꾸로 엎어놓고 막 채우고 막 난리를 치는데 물 새죠. 그죠? 결국은.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어때요? 박신양이 야 단지 들어! 야 단지 던져! 어디로 던져요? 우물에다 던져요. 그 깨진 단지를 우물에다 딱 던지니까 단지에 물이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거죠. 와. 저 그거를 아미 시작할 때 본 건 아니에요.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본 거예요. 내가 왜 성공한 걸 그걸 보고 안 거예요.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깨진 단지인데 이 우물에 제가 빠져 있더라고요. 우물에. 이게 성공의 우물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바깥에서 다 깨진 단지들이 각자가 서로 내 단지가 더 크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직장이 그렇고요. 일반 사업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비즈니스는 어때요? 서로 다 도와주잖아요. 협력하잖아요. 그죠? 이 스폰서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바깥 조직에서는요, 바깥 사업에서는 나보다 먼저 경험 있는 사람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고문을 두는데, 우리 쌍용이 예를 들면 체험회 만들 때 고문 한 명 갖다 두는데 3억 들었어요, 3억. 한마디 배우려고. 근데 그 고문이 정말 값어치를 해요. 진동소음팀에서 한 달 동안 해결 못 하던 걸요, 그 사람 차를 타고 1시간 딱 갔다 오더니 바로 해결했어요. 벤치에서 20명 근무한 사람. 그게 먼저 사업한 사람의 노하우예요. 근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노하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미에서는 어때요? 먼저 시작한 공무원이 나한테 와서 도와주겠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갔다 온 이태리 세이셀 여행이 소설로 들리십니까? 장난으로 들리세요? 그냥 퍼스트 클래스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곳에, 그죠? 조건 따지지 않고 유학도 보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인데. 제가 인생은, 인생의 애착을 갖고 끝까지 집착하자. 그 뜻이 아니에요. 인생은 어차피 다 지나가는 여행이에요. 우리가 안 죽으면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죽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도 결국 죽어요. 너 하나님이 나와라 그러면요, 그 순간 발이 탁 나야 돼요. 미련 갖지 말고. 하지만은 내가 언젠간 나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면요, 다 우울증 걸리고요, 다 자살해요. 그래서 누울 때 놓더라도 내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은요, 정말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매일 목표를 갖고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맞이할 어느 날 일어나지 못할 마지막 침대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중요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저는요, 집착하거나 성공에 완전 이거 못하면 내가 죽어. 그런 마음은 죽어도 없어요. 하지만은 제가 인간으로 사는 이상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저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예의를 갖추고
정말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이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요. 정말 젊을 때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진짜. 두 분 다 그러신 분이었어요. 근데 젊을 때는 그렇게 멋있는 인생이 나이가 들면서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농협 다닐 때는요. 저희 어머니가 상무님, 사모님이었어요. 30대, 40대까지. 근데 50대 되셔가지고 회사 잘리시니까요. 동네 아줌마로 바뀌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사업에다 딱 망하시니까요. 동네 파출부로 바뀌셨어요.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나서요. 저희 어머니 파출부 일하러 다녔었어요. 정말. 제가 서울에서 그래도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 다닌다고 하는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씩 전화 걸면요. 어머니, 아이고 파리야, 학생 요즘은 다리가 너무 아프다 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50이 넘는 노구를 이끌고 남의 집에 가서 맨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좋은 대학교 나와가 좋은 회사 다닌다 제가요. 그 전화 받고 할 말이 한마디 못했어요. 용돈을 얼마나 보내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저는 그런 저를 보면서 정말 자식 아무 소용없구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혹시 지금 자식한테 기대고 있는 분들요. 빨리 꿈 깨세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저는요. 그런 아버지 어머니 인생을 보면서 정말 인생은 젊을 때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인생은 정말 라스신. 아무리 젊을 때 멋있게 살아도 나이 들어서 비참하게 죽으면요. 다 불쌍하다 그래요. 근데 젊을 때 아무리 고생해도요. 나이 들어서 풍요롭게 살다 죽잖아요. 다 잘 살았다고 해요. 제가 그걸 깨닫고 정말 우리 이 암이 하는 동안 남한테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멸시당하지만은 우리가 신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게 우리는 까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쌓아가지고 정말 우리의 노후가 풍요로워진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러야 됩니다. 물론 SP 되고 다이아몬드 되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요. 정말 해내야 할 가치가 있어요. 정말 이 시대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미래가 없이 살아요. 저 어제도 신문 봤는데요. 명동에서 백화점에서 고급 명품 화장품을 파는 아줌마들 38살, 48살 아줌마들이요. 200명이 모여가 데모를 했어요. 우리는 명품을 파는데 우리는 명품 하나보다도 못한 개 같은 인생들이라고. 왜냐하면 그분들이요. 백화점에서 오픈해가지고 마감할 때까지 그 백화점 스케줄을 따라가지고 어떤 날은요. 퇴근을 못한대요. 막 백화점에서 세일하면요. 정말 집에서 제대로 못 간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많이 한대요. 그런데 한 달 기본금 110만 원이에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그 일자리도 없어서 못 들어가요, 지금 바깥에. 물론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남편이 내가 그런 괜찮은 일자리 하시면서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인간은 가면할수록 약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이 암에 정말 비전을 갖고 먼저 외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오늘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가 먼저 앞서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앞서가기만 하면 다 따온다. 이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나이스하고 훨씬 괜찮은 사업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제가 정말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제가 누리고 왔던 지난 12일간의 그 여행을 여러분들 이 마을로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또 제가 살아가야 될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마을로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오늘 이 자리 좀 허접하고 꿀꿀하지만 이게 암이 아니라는 거. 정말 이 팀워크, 스폰서, 업라인 정말 여러분들 하늘같이 모시세요. 정말.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을 바꿔줄 사람들은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업라인, 여러분 팀입니다.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우리가 노력하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암이 올해 1조 갑니다. 2016년도 한국암이 25년 때 우리 2조 목표입니다. 2조. 2조면요 나오는 보너스가 7천억입니다. 7천억. 그걸 우리가 나눠 갖는 거예요. 이렇게 세미나 오면서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암에 3만 명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세미나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7천억을 3만 명이 2만 명, 3만 명이 나누면 얼마 가져가는지 꽤 수입됩니다. 정말 이 암이 괜찮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마음의 크기를 크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정상에 서는 날 내 이웃, 내 주위에 내 가족들, 내 미래가 완전 바뀐다는 거 정말 저하고 꼭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제가 암에 회사 번 돈으로 투자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요. 돈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까먹었어요. 정말 남는 건 암의 핀, 이 네트워크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건 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신이 네트워크의 미래입니다. 같이 하셔가지고 반드시 정상에 섭시다. 감사합니다.